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 크게 두 가지의 어떤 일정들이 좀 있었죠. 아무래도 이벤트라고 꼽는다라고 하면은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문제, 일단은 10억 원으로 최종적인 결론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대선. 근데 사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뭐 크게 바뀔 게 있냐라고 한다면 저는 큰 틀은 변함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주도할 수 있는 섹터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의 전체적인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저는 좀 넓게 보면은 크게 변할 건 없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굉장히 저렴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좀 매력이 넘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관련해서 코멘트를 좀 드려볼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좀 시청 부탁드리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쨌든 지금 대선에서 개표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인 거고요. 거의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진짜 트럼프가 뒷심을 강하게 발휘해서 지금 거의 비등비등한 상황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어쨌든 이 영상을 시청하실 때는 또 여러분들이 어느 타이밍에 시청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에서 녹화하는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단독적인 어떤 악재, 혹 악재라면 악재일 수 있고, 아무튼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이벤트가 있었는데, 일단은 10억 원으로 어쨌든 최종적인 결론이 났죠. 그래서 일단 올해는 좀 그래도 한숨은 좀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10억 원이라고 해서 안 빠질까요? 라고 하시는데, 기존의 10억 원일 때랑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10억 원일 때랑 아무래도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아직 솔직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지금 시장 자체에 투입된 자금이 여전히 많아요. 고객 예탁금 기준으로도 굉장히 여전히 많습니다. 한번 주식시장에 유입이 됐던 이 돈이 나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 아직까지도 예탁금 기준으로는 정말 상당한 금액이 지금 시장에 머물러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폭락은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우려했던 것만큼의 폭락은 아니겠죠. 왜? 저도 사실 폭락에 대한 우려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일단 보니까 폭락은 아니겠다. 그래서 저도 바로 인버스를 다 매도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코스닥 기준이었죠. 저는 코스닥 기준으로 해서 인버스를 실제로 10월 30날, 14일날 편입을 해서 30날 다 매도를 했었습니다. 인버스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드려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국내 증시에 대한 저는 이 펀더멘털 측면으로,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일단은 저는 사실 코스피가 2200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했었습니다. 아직 뭐 그 생각이 바뀌진 않아요, 사실. 앞으로도 어떤 조정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사실 2200포인트까지는 열어두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 냉정하게 지금 상황에서 또다시 우리가 좀 하나씩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조정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고 반대로 엄청난 오버슈팅 또한 힘들 겁니다.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요, 어쨌든 추가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추가 부양책은 더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 얼마냐에 따라서 시장의 탄력이 좀 결정은 되겠지만, 이미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 회복이 되면서 바닥 찍고 어느 정도 지금 계속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수가 위에서 진짜 미친 듯이 놀고 있다가 지금 조정을 계속 받으면서 낮춰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지금 요런 딱 어느 정도 괴리를 좀 굉장히 좁혀놓은 그런 중간 포인트가 대략적인 2200포인트였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12개월, 그쵸? 12개월 멀티플 계산으로 했을 때 코스피 2200 기준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1년 뒤에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을 가지고 그런 이익들을 계산을 해놓고 보면, 코스피가 2200일 때 당시에 PER이 얼마? 11배가 나온다는 겁니다. 11배. 그리고 PBR 같은 경우에도 거의 1배가 안 돼요. 뭐 0.98배? 뭐 요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국내 증시는 단순 투자 지표로만 보면 좀 저렴한 편이긴 하다라는 거예요. 타 국가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국내 증시의 매력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도 순간적으로 지금 뭐 트럼프와 바이든이 막 엎치락 뒤치락 하는 동안에도 미국 지금 선물 기준으로도 나스닥이 뭐 장중에 3% 이상도 가고 마이너스 뭐 7%, 0.7%도 갔다가,
굉장한 롤러코스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유동성과 변동성 장세예요. 진짜 핸들링이 정말 심한 상황인데 사실 이럴 땐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매매는 하긴 좋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 하기는 좋긴 하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오늘은 일단 지나야겠죠. 오늘이 지나고 나면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방향성은 아마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큰 틀의 방향성은 바뀌진 않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가 구조적으로 뭐가 더 먼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느냐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지만 아무튼 제 생각은 우리는 지금 이제 어쨌든 이런 노이즈들, 이벤트들, 악재로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이벤트들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씩 다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혹시나 아직까지 좀 계좌에 현금 확보가 잘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올라올 장에 현금 확보를 좀 최대한 해 주시고요. 현금 확보를 하라고 해서 아니 뭐 장이 좋은데 왜 현금 확보를 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장이 좋을 때 확보를 해놔야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에서의 현금을 최대한 챙겨 두시고요. 연말에 지금 12월 달 일단은 제가 봤을 땐 연말까지 좀 약간 트레이딩을 유지를 해야 되긴 해야 될 거예요. 코로나도 아직까지는 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트레이딩을 좀 해주시다가 연말에 뭐 꼭 개인 대주주 양도세가 아니더라도요. 우리 진짜 기업들의 어떤 최대 주주들이라든지 이런 물량들도 연말에 일부 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그동안 보고 있던 좋은 종목들 저렴한 단가에 무조건 연말에 사야 됩니다. 물론 하락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시기적으로. 하지만 대부분 연말에는 좀 약간이라도 조정을 받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가지고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으면 내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한번 좀 리밸런싱 하자라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현금을 한번 싹 좀 챙기시고 포트를 한번 재구성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 지금 골칫덩어리인 종목을 하나 갖고 있긴 한데 공개를 하긴 살짝 좀 민망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나쁘진 않거든요. 나쁘진 않지만 우리가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까봐 저는 지금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오는 종목들을 계속 그냥 기존에 물려있던 종목들을 좀 덜어내거나 혹은 뭐 수익 보실 분들은 보셔도 되고요. 또 추가 매수할 종목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관리를 좀 해드리고 있어서 우리 이제 수익권으로 돌아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사실 물려있던 종목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종목을 정말 좋은 타이밍에 추가 매수를 하니까 바로 이제 반등 나올 때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이 반등 나올 때 남들보다 분명히 빨리 웃게 해드리겠다고. 그렇죠? 지난주 부터만 하더라도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상한가만 하더라도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제일약품 우리 부회표님들하고 저 상한가 같이 시원하게 먹었었습니다. 이때 편입을 했다가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 그쵸? 29%에서 수익 실현했었고요. SY 같은 경우에도 요때 아침에 단타 접근해서 그 다음에 대성파인텍 그날 같이 갔죠. 같이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날 상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센코를 못 잡았어요. 너무 아깝게도 점심시간에 잡자라고 해놓고 못 잡았어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만 자 보시면 오후장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센코 재접근 가능성이 있음 10시 14분에 딱 해서 관심 종목 넣어두고서 신호 대기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시 14분 너무 아깝습니다 정말. 근데 거의 11시 반쯤 돼서부터 갑자기 급등을 보였죠.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놓치는 종목들도 사실 좀 많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어제 소개를 해드렸던 우리 이렇게 보시면 토박스 코리아라는 종목 그쵸? 어제 우리가 보유를 해가지고 아침까지 갖고 왔는데 지금 이런 구간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를 해봐도 좋겠다. 여러분들이 영상 시청하는 시간대에 이 종목을 담으실 수 있으면 담아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침에 어떻습니까? 시간으로 5%나 뛰면서 우리가 요런 방금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요런 라인에서 매집을 해서 벌써 시원하게 수익을 아침에 챙기고 나왔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시면 뭐 고점까지 거의 한 8%대 그쵸? 7에서 8%대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수익을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은 사실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먹거리가 정말 많은데 뭐 다 못 챙겨서 좀 아쉽죠. 그래서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오늘 아침에 급등 나왔죠. 그래서 챙겼고 토박스 코리아 5%도 뭐 챙기신 분들이 있고 동국 RNS 장중에 오전장에 편입해서 점심시간에 퉁 칠 때 먹고 나왔고요. 자 여기도 동국 RNS 토박스 코리아 그렇죠? 토박스 코리아 다 이렇게 토박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다 매매를 하는 종목들이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관심 가지셔도 좋겠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동국 이렇게 단타로 그날 챙길 수 있는 것들은 좀 챙기는 전략으로 최대한 그렇죠? 이렇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리고 지난주에도 보시면
뭐 많네요. 최근에 또 캐몬도 있고, 캐몬도 상한가 며칠 어젠가요? 어제 상한가 갔죠? 어제? 3일 어제니까 어제 캐몬도 상한가 갔었고, 또 뭐 있습니까? 뭐 하여튼 많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뭐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또 시세가 한번 강하게 나왔잖아요. 삼성 엔지니어링 그렇죠? 8%뭐 21% 이날 거의 상한가 좀 못 가긴 했었지만 삼성 엔지니어링 이거 15%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좋은 종목들을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져오다 보면 좋은 성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 솔직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트레이딩 관점을 좀 유지를 하시면서 최대한 좀 챙길 수 있는 건 챙겨가는 전략이 좋겠다. 그리고 준비를 좀 하자. 우리 하반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하자. 그러니까 하반기 마지막 끝바지 연말을 준비해서 내년을 좀 노릴 수 있게끔 지금 좀 뭔가 준비를 하자. 이런 마인드고요. 사실 삼성전자를 지금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코멘트를 드리면, 사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또 대규모 투자도 있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인 이 연구개발 비용으로 대략적으로 한 1년에 연간 R&D 비용만 거의 80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기준으로 했을 때, 꼭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쪽에 파운드리 업계에서 이 7나노 공정에서 5나노로 이거를 사이즈를 축소시키는 그 비용만 하더라도 거의 50조 가까이가 들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전체 연구개발 비용 대비해서 50% 이상의 금액이 이 반도체에 저 단품 저거 하나의 투자금이 그만큼이나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텔은 사실 이거 중간에 손 뗐거든요. 인텔에서는 5나노 그냥 포기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사이즈를 줄이는 게 좀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7나노, 5나노 그리고 그 밑에 뭐 더 줄인다라고 해도 솔직히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어느 정도 투자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구 개발 비용 대비해서 나중에 또 그거 판매량까지 좀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좀 비효율적인 상황까지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으로서도 좀 먼저 선도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계속 밝히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물론 이제 연구 개발 비용이 많이 좀 들어가고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하지만, 물론 삼성이라면 해낼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혹시나 중간에 변수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삼성전자도 데미지를 크게 받을 수 있는 영향권에는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지금 당장에 기업이 휘청거릴 만큼은 아니겠지만, 삼전이 뭐 현금도 좀 아직은 좀 있는 편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보유를 쭉 하는 전략은 맞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이벤트, 여러 노이즈들 때문에 이게 등락폭이 삼성전자 등락폭치고는 생각보단 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VIP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뭐 매수했다가 좀 매도했다가, 사실 삼성전자를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또 시세를 주는 걸 굳이 놓쳐서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라인에서 편입을 했어도 결과적으로 쭉 지나오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런 라인이 됐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대략적인 2달 보유했는데 뭐 한 2~3%밖에 수익을 못 보는 상황이면 저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진짜 중장기 오래 가져가야 되는 종목들도 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은 수익을 줄 때 조금 분할로라도 대응을 해나가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 이왕이면 똑같은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투자를 하지만 누구는 여기서 약간의 트레이딩을 겸미해서 복리의 어떤 수익률을 챙겨가는 반면에 누구는 2달 동안 고작 2% 정도밖에 수익을 못 챙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참 이런 말씀을 삼성전자를 기준 잡아서 말씀드린다는 게 굉장히 민망하긴 한데요. 아무튼 제 스타일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무 비판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투자하는 스타일도 틀렸다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냥 제 기준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또 잘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뜻이 좀 맞는 분들은 오셔서 꼭 삼성전자 같은 종목 아니더라도 뭐 카카오 같은 것들도 벌써 우리가 35만원, 34만 5천원, 35만원 때부터 보유를 하다가 살짝 밀리긴 밀렸어도 매도 안 하고 그냥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또 바로 수익권으로 접어들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급락 나왔을 때 딱 캐치하니까 수익권에 유지 중에 있고, 신한지주 오늘 2.6%나 빠졌어도 이미 우리는 이런 라인부터 2만원 뭐 후반대부터 편입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수익권에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좋은 종목들도 많이 들고 있고, 그럼으로써 말뚝을 딱 박아놓고서 어느 정도 또 이제 트레이딩은 트레이딩대로. 근데 이 트레이딩의 클래스가 요즘에 뭐 장이 좋아서 그런지 장난 아니에요. 제가 봐도 요즘에 장난 아닙니다. 뭐 상한가를 거의 못해도 이틀에 한 번은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100% 이 종목을 딱 집어서 오늘 생코어처럼 못 잡을 수도 있는데 뭐 무조건 다 잡아서 다 드린다는 아니에요. 괜히 오셔서 나중에 다른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뭐 못 잡을 수도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아무튼 괜찮아요. 나쁘지 않게 요즘에 트레이딩이 제가 좀 더 집중을 하고 하다 보니까
요즘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뭐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저는 일단 우리나라 국내 시장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상방으로서 굉장히 좀 제한됐던 상승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열어줬다, 답답함을 좀 풀어줬다라고 해석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총알 잘 쟁여 두시고요. 총알 잘 챙겨 두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진짜 좋은 기회를 한번 같이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요즘에 뭐 꼭 무조건 의무적인 건 아닌데요. 사실 장중에 오후장에 이제 라이브 방송을 VIP 회원님들 대상으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원님들하고 좀 소통을 많이 하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편하게 이제 방송을 또 하다 보니까 회원님들도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서비스다라는 표현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디테일한 장중에 실시간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뭐 여러분들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아마 이거는 제가 자신있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유사투자 자문업 회사라든지 이런 리딩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들은 회원님들만 100% 기준 삼아서 회원님들을 위한 서비스가 사실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께 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진짜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서비스 제공해 드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 약간 교육 자료인데, 이 교육 자료가 단순하게 뭐 그냥 아예 캔들이 어떻고 이평선 어떻고 하나 툭 던져 놓고서 저희 방에 오시면 교육 자료 드립니다, 이게 아니고요. 매번 시장도 트렌디하게 바뀌고 또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워나갈 수 있는 것들을 뭐 매주는 못 해드려도 2, 3주에 한 번씩은 새로운 교육 자료들을 한 편씩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거를 또 오시면 여러분들이 1편부터 지금까지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매주 주말마다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립니다. 영상으로 편하게 시청하시면서 또 개별적인 공부도 좀 하시면서, 그러면 그게 다 플러스 알파의 수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그만한 관심만 가져주셔도 분명히 다 이제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또 개별적으로 좋은 성과가 분명히 따를 것이다. 제가 자신있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어쨌든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시장이 좋으면 좋은 대로 또 우리가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게끔 조금은 욕심을 부려봐도 됩니다. 뭐 100% 안 돼, 뭐 100% 된다는 아니지만 안 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장 좋을 때 조금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해볼 만한 종목들로 편입을 하고, 하여튼 뭐 그런 방향성을 좀 잡아가면서 대응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입 비용은 딱 대놓고 오픈을 해드리니까 뭐 이거 금액 가지고 말장난하는 회사들은 좀 걸러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잠시 이벤트를 진행했던 때 말고는 한 번도 이 가격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오셔서 또 좋은 서비스를 이용받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